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월 16일 이제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뭐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인제 수요일인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요일이 이제 왔습니다. 아침 해 뜨는 시간도 점점 빨라져서 이제 6시 때부터 슬슬 여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도 좀 여명이 밝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 가닥을 잡아가면서 그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했고요. 지금 미국 쪽 특파원들이 보내는 소식과 전일 우리 한국 시장 장 마감 이후 받았던 소식이 조금 결이 다르네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톤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잖아요. 거기 대통령께서 나토 가입하겠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고, 그 다음 D-Day가 뭐 미국에서 찍어준 D-Day이긴 하지만 16일이 나왔고, 입장은 뭡니까? 러시아는 순망 치안이 우크라이나였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면 입술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못 견디겠다. 그랬던 게 핵심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 장마감 이후 그냥 엿대면서 한국 주식시장 엿대면서 마감하고 나서 곧 짤이 돌았어. 푸틴 사진짤. 한국장 끝났어? 오케이 철수. 뭐 이런 짤이 돌았어. 그런 짤이 돌았는데, 하여튼 핵심은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철회의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러시아군이 그냥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진짜 신기하게 미국 특파원들이 보내는 소식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전해지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러시아군이 군을 뺐다. 그리고 복귀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나토 가입을 철회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고, 나토 가입 다시 하겠다면 또 문제 일어나겠죠. 뭐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나토 가입만 안 하면 그 전쟁 위험은 사라진 것인데, 지금 뭐 빼는데 한꺼번에 13만이 다 빠지나요? 단계 기차 타고 차 타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여기 1군 부대 가고 2군 부대 가고 3군 부대 가고 이렇게 군대가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것을 미국의 정치권의 발언보다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자, 보시죠. 미국 어제 하루 동안의 차트 흐름들, 어제하고 딱 반대죠. 네, 보시면 오른쪽 끝에 빨간 불은 어딜까? 어제 크게 올랐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고, 그리고 또 밑에 쪽 빨긋빨긋한 건 뭐죠? 네, 일부 방산주들이죠. 뭐 그거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랐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놈들 위주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무려 9%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도 5% 올랐고, 빅테크 모두 애플 2.3, 마이크로 1.8, 구글 0.8, 아마존 0.8 등 다들 빅테크 기업들 오르면서, 그리고 은행주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실 텐데, 거기 우리 이제 증시각도의 TM에는 한 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오늘 시장의 핵심은 하루 정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하고 2.04%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채권 가격이 다시 패닉권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인데요. 자, 1년짜리 미국 10년 국채금리 차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세권에 있고요. 1년짜리 차트를 보시면 또 전 고점 부근에 있어요. 전 고점 부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을 안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발표됐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꽤 높게 발표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나스닥
하루짜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하루짜리 차트를 보시면 종가가 고가예요. 그쵸? 종가가 고가입니다. 종가가 고가라는 건 그 몇 가지 나온 이슈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달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또 뭐가 있었나요? 네, 금리가 인상되었다라는 것, 또 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다?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나 지난달보다는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종가 고가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패닉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이 냅다 달렸다 라는 건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가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 이게 핵심인 거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난 모르겠어, 난 갈래 하고 달렸다라는 이 사실은 시장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 4-5번 정도 터질 것도 이제는 시장에 녹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죠. 하루 이틀 더 봐야, 하루짜리 가지고 다 해석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지 않았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건 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도 있지만 그 부분 괜찮아, 이제 다 알고 있어 하는 게 생긴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만 안 하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서는 힘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유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95달러 수준에서 92달러로 훅 하고 빠져서 현재는 92.09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PPI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PPI가 얼마가 나타났냐면 전년 동기 대비 9.7% 나타났습니다. 9.7%. 이렇게 나오자 사실 달러가 훅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지네요. 95.98, 0.4%. 그리고 유로화가 많이 떨어진 게 반등을 했어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해소가 됐고, 그 전년 동기 대비 9.7%인데 예상은 9.1%였고요. 전월 대비로는 1.0%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상승이었고요. 근데 전달에 얼마가 나왔냐? 전달이 굉장히 최고치로 높게 나왔는데 9.8% 전년 대비 나왔고요. 전월 대비 그 0.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더 높게 나왔죠. 지금 1.0%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로는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최고치 고공행진.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으로 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걸 읽을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당연히 읽을 수 있죠. PPI가 높으면 결국 시간차를 두고 CPI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CPI가 결국 인플레이션율이니까, 네,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PPI를 볼 겁니다. 중국에서 넘어가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중국 PPI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 PPI가 떨어질 걸로 봐요. 그리고 중국이 진짜 맘먹고 원자재 가격을 두드려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두드려 잡고 있어요. 전일 석탄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들 폭락했었죠, 중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확연하게 중국 PPI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차를 두고 이것이 미국 시장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PPI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폭을
대충 예상하기 위해서다. 금리의 경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자, 증시각도기 TV와 함께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 확인하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금리 궤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라. 시장 예측해갖고 뭐 좋은 게 있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금리의 경로는 예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경로라는 건 돈의 물줄기를 잡는 방향키와 같은 것.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금리를 따라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리는 딴 건 몰라도 금리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지표들 나왔는데 뉴욕주의 2월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1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마이너스 0.7이었으니까 그때보다 많이 올랐고요. 근데 예상치 10일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뉴스들이 몇 개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인텔이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업체 세미컨덕터를 인수했습니다. 57억 달러에 6조가 넘는 돈이죠. 네, 인수했어요. 그리고 주가 1.8% 상승했는데 다른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 지금 오늘 반도체 주식들 폭등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7%예요. 물론 엔비디아가 끌긴 했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8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05, AMD 6.3. 네. 그리고 퀄컴도 4.7, 오히려 인텔은 제일 조금 올랐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른 거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지금 상황이 팻 겔싱어가 들어오고 그다음 또 미국 정부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인텔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됐죠? 거의 포기했던 파운드리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인텔이 파운드리를 강화하는 포석을 짠 것이고요. 그리고 인텔은 뭐가 있는 회사입니까? x86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텔입니다. 그런데 그 인텔이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 파운드리 이용하면 우리 IP 좀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PU 까라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팹리스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유혹이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텔이 그동안에 CPU 만들면서 벌었던 돈을 좀 나눠줄게 라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삼성한테 뒤지긴 했지만 역시나 인텔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그 반도체 1등 기업이 자기의 지적 재산권을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와서 놀아라. 포석이 뭐야? 자꾸 지금 저전력 쪽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흐름들의 암 기반 아키텍처로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냥 암 생태계가 점점 만들어지고 대표 주자가 애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인텔 쪽에서 자기네도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나섰는데 지금 오랫동안 포기했기 때문에 파운드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기업 인수합병 뉴스는 그걸 강화하는 뉴스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주가는 오히려 다른 회사보다 못 올랐지만 대단히 중요한 뉴스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증시각도기 TV를 봐야 된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와의 대담이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어제 만나서 얘기했고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가셨어요. 너무 얘기하기 좋고 편하다는 거야. 자꾸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약간 오타쿠 기질을 가지게 되면서 반도체는 증시각도기로 이런 구도가 점점 짜여지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도 반도체는 증시각도기로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반도체는 증시각도기로. 네. 자꾸 그런 구도가 짜여져서 이 반도체 관련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면 너무 신나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주 그분은 이제 진짜 엔지니어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죠. 엔지니어들하고 대담하는 거. 아주 재미난 시간이 될 거다. 어려운 얘기지만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버진 갤럭틱이 16일부터 우주 비행 티켓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주가 32% 폭등을 했고요. 에어비앤비가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 4분기 실적 내용 좋지 않았지만 1분기의 트래픽이 오히려 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저희 주가가 뛰고 있고요. 장 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로블록스 7.29%나 올랐던 로블록스는 지금 오히려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제공해 준 내용인데요. AI 기반 핀테크 업체인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 이후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던스 예상 실적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내었고 특별히 자동차 대출 사업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미국 연준 인사 지명 인준하는 게 있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미국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분 하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공화당에서. 레스킨이라는 분이 과거 행정부하고 연준에서 일을 하셨는데 금융기술 회사 리저브 트러스트에 이사회에 합류했고 그 리저브 트러스트가 이분이 이사로 합류한 이후에 연준의 마스터 계장을 얻었다. 이건 뭐냐? 문제가 있다. 해명해라. 라고 요구하면서 인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레이널 브레이너드, 그 다음에 이분이 사라 블룸 레스킨이고요. 그 다음에 리사 쿡, 필립 제퍼슨 이 모든 분들이 인준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어떻게 했느냐? 지금 장외 시장에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시장은 2월 11일 기준으로 거래소의 신용 잔고가 11.3조, 코스닥은 10.2조입니다. 신용 잔고가 여전히 21조가 넘죠. 많았을 때 25조가 넘었었는데 20조 언더로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국 시장의 랠리장은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얘들이 계속 매물이 될 거예요. 신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나 이거 한 5년 투자하려고 신용 써 이러시는 분은 없죠. 네, 3년 정도 투자하려고 신용 써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 단기로 수익 내면 빠져나오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용 물량들은 단기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시장 상승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제어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장애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레피키님이 재미난 뉴스 전해주셨는데요. 미국 펀드들 있잖아요. 미국 펀드 테크 비중이 2006년 8월 이후 테크 비중 축소를 가장 크게 했다 이번에 라는 뉴스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재미난 뉴스고요. 테크 주식들은 그러면 빠질 만큼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객 유탁금은 65조를 기록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 늘어났습니다. 오늘 10년물은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년물은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